안녕하세요. 장동준입니다. 장동준의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드디어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기다렸죠? 자, 이 강좌는 바로 여러분의 독해 실력을 키우는 그리고 논리적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이 강좌를 통해서 독해력을 완성할 겁니다. 자, 교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자이스토리 잘 안 보이시죠? 하얀색이라. 그래서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일단 1권입니다. 자, 이번 강좌는 1권이고 1권, 2권, 3권 모두 제가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1강인데요. 데이 1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교재를 보면은 이게 목차가 데이 24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강에 하나씩 이렇게 진행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이 강좌에 대한 어떤 그런 소개를 간략하게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아마 궁금해할 거예요. 이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을 들으면 어떻게 들으냐? 그리고 이 강좌의 목적이 또 뭐냐? 누가 들어야 되느냐?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강좌 소개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자, 장동준의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강좌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짧아요. 자, 수강 대상은 읽기 능력 및 독해력을 강화하고 싶은 중학생, 단기간에 논리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국어 내신 및 수능 비문학을 선행 대비하고 싶은 예비 고1 학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지금 현재 중학생인데 혹은 이제 예비 고1인데 고등학교 국어를 미리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특히 고등학교 국어 중에서도 비문학 파트 그 부분을 미리 경험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들으면 가장 좋다. 그런 얘기고요. 자, 교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방금 소개해드렸듯이 자이스토리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입니다. 그래서 자이스토리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비문학 1권, 2권, 3권 있어요. 그래서 1권 강좌가 있고 2권 강좌가 있고 3권 강좌가 있습니다. 자, 지금 1권, 2권, 3권 강좌의 OT는 이걸로 대신할 거예요. 그래서 강좌 소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중요한 얘기를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책을 갖다 이제 준비한 친구들은 책의 목차를 보고 책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그러면 동준쌤이 뭐 뻔한 강의를 하시겠지. 어떤 강의?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냥 쭉 읽어주고 뭐 문제 풀어주고 그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강의냐면 여러분이 비문학, 자, 나중에 이 강좌는요 단순히 그냥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그것만 포인트를 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수능 국어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실력, 기본적인 비문학 실력, 기본적인 비문학 문제풀이 실력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강좌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보면 일단 제가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것도 OT의 한 부분입니다. 비문학 문항의 출제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제 고등선행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아마 고등학교 기출 문제를 한번 봤을 겁니다. 문제집으로 봤든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든 자, 기출 문제를 봤을 텐데 어떻습니까? 비문학 문항의 출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문이 대부분 이제 설명문이 나오죠. 정보가 제시되는 설명문이 나오면 그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갖다가 자, 인용하기, 변형하기, 바꿔치기의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인용하기는 뭐냐면 지문에 제시된 정보, 내용을 갖다가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수준이 바로 인용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장미가 빨갛다 하면은 여기도 선택지에 장미가 빨갛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변형하기가 돼 있어요. 변형하기. 이거는 약간의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약간 이게 수정해서 그죠? 약간의 이게 변형. 영어로 말하면 paraphrases라고도 하는데 자,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갖다가 살짝 변형해서 선택지에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갖다가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다. 바꿔치기는 뭐냐면 이런 식이죠. 지문에 자, 그냥 보세요. 가볍게 들으세요. A는 별이다. 또 B는 네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택지. 자, 지금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 비문학 그 시험 형태는 주관식 아니에요. 서술형 아닙니다. 단답형 아니에요. 오지선다형입니다. 1번부터 1, 2, 3, 4, 5 5개의 선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이런 지문의 내용이 나오면 자, 예를 들어서 뭐 2번쯤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A는 분명히 별이다라고 했는데 A는 네모이다 이런 식으로. 네모라고 하는 것은 B의 특성이잖아요. 근데 B의 특성을 이제 A의 특성에 연결시킨 거죠. 그러니까 바꿔치기 한 거죠. A와 B를 바꿔서 지금 이렇게 선지에 제시한 거죠. 이런 식.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비문학 문항의 출제 원리는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할까? 아직 뭐 비문학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 여기 나와 있는 비문학 지문들을 갖다 그냥 읽고 넘어가지 않는다. 바로 이 비문학 문항의 출제 원리에 의거해서 자, 지문을 갖다가 제가 분석해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분석할 거냐면 지금 잘 들으세요. 지문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출제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출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집중해라. 이런 부분이 출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주목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문학 지문을 그냥 읽는 게 아니야. 그냥 단순히 주제를 뽑아내고 문단별 중심 내용 뽑아내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고 자,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 출제위원회 입장에서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내가 이 지문에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선택지 1번을 만들 거야. 선택지 2번을 만들 거야. 선택지 3번을 만들 거야. 그런 원리를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에게도 전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80% 정도 와닿을까요? 80%? 아직 100% 와닿진 않을 겁니다. 한 1강, 2강, 3강 정도까지는 들어야 동준쌤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어떤 그런 능력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에요. 일단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할 거예요. 자, 지문을 읽으면 여기서 뭐 가문단, 나문단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가문단의 중심 내용은 이거야. 나문단의 중심 내용은 이거야. 끝. 이런 게 아니고 봐라. 여기 문장 봐라. 이 문장은 선택지 1번에서부터 5번까지의 그 선택지로 활용되기 참 좋은 내용이다. 이러한 이유로 활용되기 좋다. 이러한 이유로 활용되기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제가 강조하는 바로 뭡니까? 예측 독해. 여러분들 선배들한테는 잘 알려진 건데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제가 잘하는 강의가 이제 문법, 국어 문법 강의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문학이랑 이제 비문학 이쪽이 좀 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저는 비문학을 제일 잘해요. 사실은 예측 독해로. 왜냐면 아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문에서 정보를 뽑아내 가지고 이거를 1번부터 5번 사이에 선택지로 구성하는지를 나는 아니까.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선택지로 나올 만한 내용들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한 방에 지문을 읽고 문제 바로 풀어버리기. 이 예측 독해법을 여러분에게 전수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오면 우리 친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이었던 그런 비문학 감상, 비문학 독해 아니에요. 완벽하게 출제 요소에 주목해서 지문을 전략적으로 읽어나가는 그 방식을 여러분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측 독해, 자, 비문학 예측 독해를 여러분에게 전수할 거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측 독해는 당연히 이 비문학 문항의 출제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물론 예측 독해를 저 혼자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어떤 그런 이제 선배님들, 선배 교사들의 어떤 그런 조언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출제 경험, 또 여태까지 교재를 집필했던 경험, 수많은 어떤 강의 경험, 이 노하우를 모두 쏟아서 지금 이 강좌를 그죠? 제가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기대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이 과연 얼마큼 잘 따라올 수 있을까? 내가 이 예측 독해, 정말로 유명한 이 예측 독해, 많은 학생들이 성적 상승의 기쁨을 맛보았던 바로 그 예측 독해를 여러분이 얼마큼 따라올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가 이제 오픈된 이후에 여러분의 어떤 이제 수강욱이나 뭐 Q&A에서 이제 들려오는 어떤 소리들이 어떤 소리들일지 정말 궁금해요. 일단 예측 독해 말씀드리고, 자, 제가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하여튼 지문을 분석하면서 그냥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바로 본강 들어갈게요. 자, 1강부터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측 독해가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문학을 공부할 때 잘 봐야 되는 것은 또 이제 자주 나오는 어떤 그런 유형이 있어요. 문제 유형이. 그래서 제가 출제 패턴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이제 언급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하려고요. 예.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용일치죠. 내용일치. 자, 보세요. 간단합니다. 비문학은 지문이 있어요. 자, 지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넓은 개념이에요. 자, 쭉 문제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적절한 것은, 이 지문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으로. 근데 그 지문에 대한 전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문의 일부, 뭐 기억 밑줄 일부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문에 대한 것을 물어봐요. 당연한 거겠죠. 문제가 지문과 관련이 없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문을 주고, 다시 한번, 자, 잘 들으세요. 아, 잘 듣고 있는데 또 잘 들어가는 건가? 자, 지문을 주고 그 지문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그 지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둘 중 하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건 문제가 아니고 이건 발문이라고 해요. 발문. 이 정도는 알자 그냥. 뭐 발문을 외운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용어가 앞으로도 이제 우리 친구들 뭐 제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강의도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내 것만 들을 거야? 맘대로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 문제는 이게 전체가 문제고, 이 부분, 물어보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발문이라고 그래. 발문. 발문. 적절한 것은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둘 중 하나로 끝나죠. 그리고 안은 이제 밑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 그럼 뭐가 적절하고 뭐가 적절하지 않은 거냐? 자, 그 밑에 지금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또 이걸 또 보기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보기 1번, 보기 2번. 아니야. 보기는 보기 박스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거는 선택지. 다른 말로 선지라고 돼요. 뭐라고요? 오늘 저녁에 선지해장국을 먹었다고? 그런 상관없어요. 선택지 혹은 선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 1번, 선지 2번 이렇게 얘기해도 딱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선택지는 어떤 내용이 나냐면 지문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예를 들면 지문에서 뭐 A와 B와 C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A는 뭐뭐하다, 뭐 B는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A, B의 공통점은 이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지문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라고 주장들을 해대. 선지가 주장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은 선지에 제시된, 잘 들으세요, 선지에 제시된 주장들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따져주면 된다고. 근데 그냥 지문을 막 읽으면 이걸 제대로 따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지문을 읽는 방법, 예측 독해, 이 방식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출제 패턴이 보면 이제 내용일치, 단순히 그냥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1대1로 대응하는 1대1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죠? 이게 대응하는 내용일치가 있고, 정보 간의 관계 파악이 있습니다. 정보 간의 관계 파악. 그래서 주로 이제 과학이랑 기술, 경제 약간 그런 파트에서 정보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 나오는데, 정보 간의 관계 파악을 묻는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고난도 문제인 경우, 자, 정보 간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 거고요. 보기가 제시된 문항이 있어요. 여기 지금 지문 읽기도 벅찬데 여기다가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생긴 애가. 하지만 보기가 들어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즈만 길어진 거지. 사이즈만 길어진 거지. 자, 보기가 들어간 것은 어차피 참고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들이 늘어난 것뿐이에요. 지문이랑 선지, 그러니까 선지하고 지문만 있으면은 지문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되고, 보기가 또 있으면은 그냥 지문 보기, 지문에다가 보기만 조금 더 얹어가지고 우리가 선지를 판단하면 돼요. 이 보기는 이제 나중에 보기가 나오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비문학 그 문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어떤 출제 패턴, 그것은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다. 그냥 몰라도 되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 그냥 아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을 싹 빼고 중요한 얘기들, 엑기스만 딱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OT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얼른 그 예측 독해를 경험해보고 싶을 텐데요. 정말 수많은 선배들이 입증했고 수많은 선배들의 성적 상승으로 그죠? 박수를 보냈던 바로 그 예측 독해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선생님, 그 예측 독해는 어떻게 개발을 하신 거예요? 예측 독해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지문 읽을 때 그냥 대충 읽고, 그죠? 힘들게 독해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끙끙거리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고민하다가 결국 그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원리, 이 출제 원리를 곰곰이 관찰해 보면 예측 독해 사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먼저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그 예측 독해 한번 진수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제가 수업하는지 하여튼 1강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1강 보고 나서 이제 그 스타일이 좀 맞으면 계속 2강부터 쭉 들으면 돼요. 과학부터 갑니다. 이 책을 보면 데이 1, 자, 오늘이 지금 데이 1이에요. 자,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에 지금 글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개의 지문을 만나는 어떤 그런 방식입니다. 하루에 2개 지문. 선생님, 저는 하루에 4개 하고 싶은데요. 그 마음대로 하세요. 4개 해도 괜찮아. 6개 해도 괜찮아. 시간이 허락되면 10개도 괜찮아.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첫 번째 날 과학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몸에서 열이 나도 추위를 느끼는 이유라고 돼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외부의 기온이 변하거나 먹는 음식이 달라져도 체온과 같은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처럼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몸 안의 상태가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독해 전략이 없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그냥 그래? 하고 다음으로 또 그냥 넘어갈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예측 독해는 그런 게 아니야. 예측 독해는 지문을 읽으면서 이거 선택지로 나올 수 있겠네. 이거 선택지로 내겠네.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예측 독해라고 하는 것은 뭐 정답이 몇 번인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만들잖아요. 출제원들이. 그 선택지, 지문에서 추출되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지문에서 추출되는 그 선택지, 그것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물론 예측이 안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자꾸 이렇게 추출해. 그러니까 지문에서 추출되는 선택지가 어떤 걸까? 과연 이 글에서 선택지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읽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저는 여기다가 밑줄을 걸 거예요. 이처럼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몸 안의 상태가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항상성. 그럼 왜 제가 밑줄을 쳤을까요? 항상성. 항상성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나왔어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어떻게?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몸 안의 상태가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하는 항상성의 뜻이 지금 났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중학교 때 우리가 정의의 방식으로 진술됐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 출제 요소로 활용될, 한마디로 선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문장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묻겠죠. 어떤 식으로 되는데요? 정의 부분을 틀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몸 안의 상태가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선택지에서 예를 들면 뭐 한 2번 정도. 자, 발문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놓고서 한 2번쯤에 자, 항상성이란 하고 이제 쭉 설명이 나오는 거야. 뭐뭐다. 그럼 이 뭐뭐에 해당되는 게 이제 여기 이거잖아요.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몸 안의 상태가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틀린 선지로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몸 안의 상태가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이제 지문에 돼 있지만 이걸 이제 틀면은 외부 환경이 변했을 때 몸 안의 상태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항상성이란 그런 거다.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정의, 어떤 개념을 갖다가 정의해 놓은 이런 문장은 선택지로 활용되기 아주 좋은 거구나. 가능성 있구나. 가능성 있는 것들을 일단 다 밑줄 쳐두자. 그러면 나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을 빨리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선택지를 판단할 때 그 선택지에 제시되는 어떤 정보를 지문에서 빨리 찾을 수 있어. 예측 독해라면. 특히 뇌에서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간뇌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뭐 간뇌란 뭐뭐다. 간뇌는 뭐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자, 뇌에서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간뇌. 그럼 여기서 간뇌의 정의도 나온 거예요. 간뇌는 뭐예요? 뇌에서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애예요. 그죠? 그래서 간뇌는 체온의 변화가 느껴지면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 신호를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뭐 중요하긴 한데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체온의 변화가 느껴지면 자, 이 면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체온의 변화와 그다음에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 신호를 보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간뇌가 신호를 보내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자, 뭐뭐하면 뭐뭐하다. 지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그죠? 뭐뭐하면 뭐뭐하다. 이런 부분도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가지고 선택지로 구성하기 좋단 말이에요. 보면 예를 들어서 자, 다시 한번 간뇌는 체온의 변화가 느껴지면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 신호를 보낸다라고 했죠. 그러면 신호를 보낸다. 언제? 뭐 할 때? 체온의 변화가 느껴지는 경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체온의 변화가 아니고 뭐 이거 체온의 변화를 다른 말로 또 바꿔버린다면 그럼 틀린 선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뭐뭐하면 뭐뭐하다. 또 다른 것도 또 있어요. 뒤에 보면 과학 같은 경우는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나중에 이런 거 나오면 또 얘기해 줄게요. 또 뭐뭐일 경우 뭐뭐다. 뭐뭐일 때 뭐뭐다. 자, 이런 문장 구조가 나와 있을 때는 거의 뭐 출제수로 활용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앞에 것과 뒤에 것 썼던 그런 정보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정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A가 높아질수록 B도 높아진다. 그러면 A와 B의 관계는 비대 관계죠. 이해돼요? A가 높아질수록 B가 낮아진다. 그러면 A와 B는 반비례 관계야. 맞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문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지문에 A가 높아질수록 B도 높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택지에서는 A가 높아질수록 B는 낮아진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틀린 선지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선지로 추출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지를 미리 우리가 예측하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조금 감이 잡히셨나? 좀 와닿아요? 응? 상당히 의미 있는 전략들입니다. 독해 전략.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이런 얘기 많이 쓰더라고. 이런 얘기. 선생님, 그냥 이게 짱 아니에요? 그익그풀. 그냥 읽고 그냥 푼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럼 강좌를 왜 들어? 비문학 강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지문을 보면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게 정답을 잡아낼 수 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이 예측 독해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완전 꿀팁이죠. 꿀팁. 그래서 지문에서 이런 뭐뭐하면 뭐뭐할수록 뭐뭐할 경우 뭐뭐할 때 이런 부분이 보이면 바로 체크해요. 그냥 동그라미 쳐 이렇게. 쌤처럼 면 동그라미 치고 앞과 뒤의 정보 간의 관계를 체크하라고. 그러면 거의 선택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습관. 아무거나 밑줄 치는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동그라미 치는 거 아니에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거의 구풀은 안 돼.
자, 그래서 이 신호에 의해서 몸 안에서 발생되는 열의 양과 몸 밖으로 나가는 열의 양이 조절되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까지 좀 이어서 보면은 어떤 얘기죠? 간내는 체온을 일정하게 해주는 어떤 역할을 또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 같은 항상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13쪽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죠? Follow me가 나와 있죠. Follow me. 각각의 스텝에서 Follow me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뭐 지금 보면 교재 보면 스텝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고 Follow me가 이제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Follow me는 그냥 개인적으로 복습할 때 읽어주세요. 그냥 지금 수업할 때 이 내용을 제가 줄줄 읽지 않겠습니다. 이거 그냥 혼자서 복습해서 봐도 충분한 부분이니까 Follow me는 13쪽에는 Follow me는 여러분께서 알아서 보시고 자 일단 저는 이 지문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포인트는 일단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자, 항상성에 대한 얘기 했고 그러면 자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혹시 지금 감기 걸린 친구들이 있나요? 한번 손 흔들어 보세요. 감기 걸린 친구들. 네, 여러 명 있네요. 자, 감기가 걸리는 어떤 그런 이제 이 원리에 대해서도 또 나와요. 여기 보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이유는 면역 체계가 약해졌을 때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바이러스의 수를 늘리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강하면 어떨까요?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우리의 면역 체계가 걔네들 다 물리쳐요. 잡아먹어요. 근데 우리의 면역 체계가 약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높은 온도에 약하다. 자,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밑줄 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도 사실은 좀 밑줄 칠 거예요. 자, 어디 부분에?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이유. 자, 이것도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가 이거 옛날에 배웠죠? 내용 전개 방식에서 인과가 뭔지 알죠? 인과. 인과가 뭐야? 인과. 원인과 결과 아니겠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결과 부분은 잘 안 건드려요. 결과를 얘기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거 그게 이제 결과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지금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게 결과야. 그럼 그것의 원인, 감기에 왜 걸려? 면역 체계가 약해졌을 때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바이러스의 수를 늘리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지. 그러면 선택지에서 이것도 활용하기 좋은 거야. 이것도 사실은. 자 이거는 너무 기니까 밑줄을 다 그으면 여러분들이 정신없을까 봐. 이것도 여기까지 해서 이것도 출제 요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 부분을 갖다가 비트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이유는 면역 체계가 약해졌을 때 감기 바이러스가 이제 몸에 들어와서라고 되잖아. 몸에 들어와서. 근데 막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 외부에서 공격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꼬아버리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 자, 결과를 트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원인을 갖다가 틀어버린다. 원인을 갖다가 비트는 방식으로 비틀기. 원인에다가 함정을 파기, 함정 설계.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할 때 뭐뭐 하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이제 뭐뭐 할 때 나왔을 때 뭐뭐 할 때 그 체크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제가 왜 밑줄 쳤을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들은 높은 온도에 약하다. 아하!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할래요. 높다, 낮다, 많다, 적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표현들은 시험에서 잘 나와요. 어떻게? 이거 바이러스들은 높은 온도에 약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문에. 근데 선택지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지. 바이러스들은 낮은 온도에 약하다라고 살짝 높은 온도를 낮은 온도로 바꿔놔서도 우리 친구들 낚이지 않을 수 있죠. 문제되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 약간 좀 말장난 같아요. 원래 그래. 출제하는 방식이 원래 그래.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 일부를 살짝 건드려가지고 함정을 싹 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제자들의 함정 파기 작전이다. 좀 어려운 말로 출제 패턴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자 그냥 넘어갈 수 없지. 뭐뭐하면 뭐뭐하다 중요하다고 했잖아. 뭐뭐하면 뭐뭐하다. 그래서 우리 몸은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체온을 높여 바이러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거 보이죠? 체온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체온과 바이러스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 자 체온을 높이면 어떻게 된다? 바이러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체온과 바이러스 수의 관계 잡아낼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로 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선지로 낼 수 있는 거야. 체온을 높이면 바이러스의 수도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글을 잘 못 읽었으면 판단이 안 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하는 거야. 체크하면서 가자.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문단은 그래서 결국 감기 걸렸을 때 이제 몸에서 열이 왜 나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예측 독해가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속도가 되게 느리죠.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두 번째 문단까지밖에 못 갔잖아요. 물론 OT가 있었지만 앞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냥 막 읽을 거면 비문학 강좌 들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좀 더 현명한 독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독해 전략을 여러분들이 얻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선지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선지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런 어떤 노하우들을 예측 독해 노하우들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보면 그렇다면 감기 걸려 몸에서 열이 나는데도 왜 춥고 몸이 떨리는 것일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그 이유는 간내 작용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자문자답이라고. 자문자답. 혼자 질문하고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설마 이런 사람 없겠죠? 그렇다면 감기에 걸려 몸에서 열이 나는데 왜 춥고 몸이 떨리는 것일까? 라고 질문했을 때, 글쓴이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에? 에?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겠죠? 대답은 글쓴이가 합니다. 글쓴이가 질문하고 글쓴이가 대답한다. 자문자답. 근데 자문자답을 보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글의 핵심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루고자 하는 뭐 핵심 정보,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어디 부분을 주목하면 답. 그래서 보면 그 이유는 간뇌작용. 그럼 간뇌작용이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핵심 정보야. 그러면 간뇌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평상시에 간내는 우리 몸의 온도 기준을 36.5도에 맞춰놓고 거기에 맞게 체온을 조절한다. 네, 그냥 쭉 읽으면 되고. 그러나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뭐뭐하면 뭐뭐하다.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뭐뭐일 때 뭐뭐하다. 뭐뭐일 경우 뭐뭐하다. 무슨 노래 같네? 네. 하여튼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돼. 좋아. 오케이. 예측해보자. 어떻게 나올까?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내는 어떻게 할까? 자, 그렇게 되면 간내는 감기 바이러스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 몸의 기준 온도를 36.5도보다 어떻게? 높게 설정해 놓고 뭐보다? 36.5도보다 뭘? 우리 몸의 기준 온도를 거기에 맞춰 체온을 조절한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아직 1강이지만 이 부분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틀린 선지 만들 거면 이거 건드리겠지. 어떻게? 자, 이런 식으로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내는 우리 몸의 기준 온도를 36.5도보다 낮게 설정해 놓는다. 이런 식으로 틀린 선지를 만들어도 우리 친구들이 낚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높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미리미리 정보 체크를 제대로 안 하면 순간 판단을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쓰는 이런 예측 독해는 지문에 정보량이 많을 때 정말 지문이 길고 복잡해질수록 더 잘 먹힙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 분명히 느낌 오죠 이제 높다, 낮다, 그죠? 높다,
낮다, 많다, 적다, 뭐 이런 것들,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런 개념들, 이런 물리량,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높게, 그럼 이걸 낮다라고 그냥 낮게라는 방식으로 함정을 팔 수도 있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읽어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열이 나는데도, 몸에서 열이 나는데도 왜 춥고 몸이 떨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자, 간내 작용을 얘기하면서 아직은 뭐 100% 예측 독해가 와닿진 않을 거예요. 좀 더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세 번째 문단 끝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몸에서 열이 나도 우리 몸의 온도 기준이 그보다 높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춥다고 해서 옷을 껴입거나 담요를 두르고 있으면 안 된다.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춥다고 해서 옷을 껴입거나 담요를 두르고 있으면 안 된다.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면 있죠. 네. 의식적으로 그냥 면 있으면 체크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은 이건 뭡니까? 자, 이게 지금 결과죠, 결과. 이게 원인이죠.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껴입거나 담요를 두르고 있으면 안 됨. 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과관계 이것도 큰 틀에서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단이에요. 지금 우리의 교재는요, 이게 중학국어 독해라고 완성해요. 그래서 지문의 수준, 문제 수준을 쭉 보면 막 그렇게 어렵다? 간혹 좀 어려운 문제가 간혹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에게 좌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 그런 어떤 지필진의 어떤 그런 의도가 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지문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수준의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쉬워도 일단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함께 지금 머리를 써가면서 지금 여러분 세 번째 문단까지 왔을 때 어떤 느낌 들었어요? 아마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아 라고 생각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절대 뭐 이렇게 내용이 많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어떤 그런 예측 독해 방식이 생기면 되게 재밌게 어떤 글이라도 글을 재밌게 읽어낼 수 있다. 전략적으로 분석하면서 읽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 문단 볼게요. 감기는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걸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의식하지 않아도 항상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뭡니까? 항상성이죠. 항상성. 앞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그냥 체크하고. 그러니 감기에 걸렸을 때는 따뜻한 물을 마시고 뒤에 내용은 상식적인 얘기죠. 충분히 쉬면서 몸을 편안하게 해주자.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말이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뭐 가볍게 감기에 걸렸을 때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보고요. 자, 바로 그 문제가 밑에 지금 두 문제가 있어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 지문 내용 장하게 됐죠. 자, 그러면 1번. 다음은 윗글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가기 적절한 말을 쓰시오. 자, 읽어봅니다. 자,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우리 몸의 상태가 큰 변화 없이 일정 유지되는 것을 뭐 쉽지. 바로 나오죠. 항상성이라고 한다. 항상성. 자, 어렵지 않죠? 다음. 이거는 수능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이거 내신 문제. 예, 내신 문제. 스러운 거고. 2번.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이유와 자, 감기가 걸린 후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 부분. 그래서 우리 몸은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체온을 높여 바이러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 자, 이게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죠. 아마 우리 친구들이 궁금할 거예요. 선생님, 3, 4, 5번은 어디 있어요? 이거 오류 아닌가요? 아니에요. 교재 보시면
딱 2번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이것도 나름대로 지필진의 의도예요. 처음부터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면 초반에 기가 죽어버릴까봐. 자, 하루에 지문 2개씩 나가는데요. 이번에는 사회 지문을 볼게요. 사회 지문. 참고로 예측 독해. 자, 예측 독해라고 하면 이제 선제 나올 만한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측 독해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흐름만 파악하면 되는 어떤 그런 독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반복할 건데 이 얘기는 인문, 사회, 예술 뭐 이런 화제들을 다루는 그런 지문들은 물론 이제 경제나 법같이 좀 이렇게 어려운 거 빼고 인문사회에서는 그냥 흐름 독해를 하면 돼요. 흐름 독해. 첫 번째 문단에서 어떤 얘기했고 첫 번째 문단에서 이런 그래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이거다. 화제가 이거다 얘기하고 그 화제에 대해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문단별로 그냥 흐름을 쭉 그냥 파악하면 되는. 그러면 어렵지 않게 문제가 풀리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예측 독해는 과학기술. 과학기술 지문이 진짜 어렵거든요. 특히 여기서 이제 뼛속까지 이 문과생인 친구들 수학 싫어하고 과학에서 조금만 어려운 용어 나와도 벌벌 떠는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이 비문학 지문에서 과학기술 지문을 만나면 글 보기도 싫어요. 읽기도 싫어요. 이런 이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뭐 과학 전문가요? 우리가 무슨 수학 전문가요? 과학 전문가가 아니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과학 배경 지식을 다 외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어떤 글이 나와도 어떤 과학, 어떤 기술에 관련된 글이 나와도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특히 과학 기술 같은 이건 어려운 지문을 만났을 때 이때 우리가 예측 독해가 이제 빛을 발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 파트죠. 그럼 여기서는 예측 독해보다는 이제 흐름 독해 중심으로 많이 갈 거예요. 사회고 그 다음에 내가 살을 빼고 싶은 이유니까 여기서는 그냥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그런 가벼운 얘기라서 어려운 지문이 아니네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방금 봤던 과학 지문은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예, 나름대로 뭐 중학교 학생이 읽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사회 파트는 괜찮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 공부하다가 이제 궁금한 부분 생기잖아요. 그러면 옆에다가 펜으로 체크해놔. 그리고 이제 Q&A에다가 혹은 수강욱에다가 질문 좀 해주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뭐 인터넷 검색해봐야지 혹은 뭐 나중에 물어봐야지 이러면 개선이 안 돼.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잘하는 사람은 구멍이 생겼을 때 그거를 다 메우고 갑니다. 약점이 생겼을 때 그걸 다 보완하고 가요. 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약점이 생겼을 때 그걸 그냥 회피하고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구멍이 생긴 채로 계속 달려만 가니까 이게 기초가 흔들흔들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나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 과정이 되게 괴롭긴 하지만 그 괴로운 과정을 이겨냈을 때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만화 모를 거예요. 드래곤볼이라고 하죠. 드래곤볼.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있는데 거기서도 사이언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이언이 힘이 세지려면 업그레이드 되려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야 돼. 예. 그런 것처럼 그렇죠.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부도 보면 진짜 힘들게 공부할수록 많이 남아요. 힘들고 어렵게 공부할수록 많이 남는다. 그리고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된다. 편하게 쉽게만 하려고 하면 절대 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사회지문은 쉬우니까 얼른 가봅시다. 자, 내가 살을 빼고 싶은 이유로 되어 있는데 제목이 지금 좀 이렇게 불편함을 일으키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을 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쪄야 돼요. 모르죠? 이 살을 쪄야 하는 어떤 그런 괴로움 아마 모를 거야. 살이 안 찌는 남자 친구들은 잘 알 겁니다. 보면 한번 찐 적 있다. 군대에서. 2016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여성과 남성 건강 실태 분석에 따르면
정상 체중인 여자 청소년 가운데 절반이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에 비해 남자 청소년 중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 30%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비만율 조사 결과 비만인 남학생의 비율은 13.7%로 자, 6.6%를 기록한 비만인 여학생의 비율보다 2배가 넘는 수치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어요? 체중에 대한 남 청소년과 여 청소년의 인식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부분, 자 지금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뭐 예측 독해는 아닌데요. 자 조사 결과 비만인 남학생의 비율은 13.7%로 6.6%를 기록한 비만인 여학생의 비율보다 2배가 넘는 수치로 나타났다.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의 비율은 여학생보다 누가? 남학생이 더 높다는 거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더라. 이 얘기죠. 그렇다면 그냥 특별히 뭐 예측 독해 할 것도 없어. 그냥 쭉 흐름 타면 돼. 그냥 읽으면 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 두 번째 문단 바로 갈게요. 예측 독해가 필요한 경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문단. 이러한 인식을 증명하듯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에 1명은 지나친 식단 조절로 섭식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뚱뚱하지 않은데 뚱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막 지나치게 뭐 연예인도 아닌데 그죠? 식단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인강 찍기 전에 아, 왜 연예인들은 왜 이렇게 식단 조절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날씬한 사람들도 계속 조절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그냥 보는 거랑 이 화면에 이제 나오는 얼굴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실물이 되게 작아야 화면에서 어느 정도 이게 약간 뭐랄까 보통 크기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얼굴이 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는 되게 그냥 보통으로 보이잖아요. 얼굴이 작다는 느낌은 없고 그냥 보통 얼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보통 얼굴이면 여기 화면에서 좀 크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화면에서 조금이라도 이게 슬림하게 나오려고 그냥 지나치게 식단 조절하고 그런 거 연예인들이. 그 보면 여기도 근데 그게 연예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이제 학생들도 그런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섭식 장애라는 어려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뭐가 나왔어요? 이거는 밑줄 쳐줘야지. 이거는 예측 독해 바로 들어가야지. 이거 섭식 장애란 그럼 섭식 장애에 대한 뜻 설명 갑니다. 자기 스스로 살이 쪘다고 느껴 식사 후 죄책감을 느껴 구토하고 싶어 하거나 아예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뭐 거식증 이런 거 생각나죠? 이게 섭식장애네, 섭식장애. 그래서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이 쪘다고 생각하며 체중 감량을 위해 식단 조절하고 있는데 이는 남자보다는 이제 여자 청소년에게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단의 내용과 그죠? 내용을 비춰봤을 때 뭐 이건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흐름이죠, 그죠? 아까 전에 분명히 여자 청소년 가운데 절반이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흐름을 타면서 읽어야 돼요. 특별하게 뭐 예측 독해할 만한 부분은 지금 이거밖에 없네요. 섭식장애란 정의 부분. 여기까지 이해되죠? 어려움 없죠? 세 번째 문단. 자, 그런데 왜 청소년들은 자신이 비만이 아닌데도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일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예요? 자문자답이죠. 자문자답은 글의 핵심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도구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여자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지문의 핵심 정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미디어의 영향, 아하! 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미디어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미디어의 영향. 이게 무슨 얘기냐? 자, TV 등의 미디어에서는 마른 체형의 연예인들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다소 체격이 있는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 좀 이게 특성인데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에 어떤 그런 뭐 개그 프로그램인데 이런 거가 지금 나오면 큰일 납니다. 난리 나요. 그래서 이렇게 체격 있는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많아요. 너무 마른 사람을 또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특히 여성 연예인에 대한 잣대는 더욱 엄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의 영향.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 왜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건가? 이제 미디어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조금 더 남아있어요. 세 번째 문단. 청소년들이 이러한 내용을 계속 접하게 되면서 마르고 여인 몸을 긍정적으로 보고 마르고 여인 몸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편견이죠.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디어의 영향으로 마른 몸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 보면 그러므로 만약 지금 체중 감량을 위해 식단 조절하고 있거나 살을 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살을 빼고 싶은 이유가 나의 건강 때문인지 아니면 미디어의 영향 때문인지 말이다. 만약에 미디어의 영향 때문이라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왜 미디어가 하라는 대로 따라요? 미디어에서 전하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다라는 거죠. 건강 때문에 빼는 거는 괜찮아. 근데 이제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빼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미디어에 종속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네 번째 문단 내용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뭐 특별하게 뭐 중간중간에 체크할 만한 사항은 별로 없었고 그냥 쭉 그냥 읽으면 되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아마 데이 1, 첫 번째 시간이라 과학 부분에서 조금 이제 머리를 썼다면 사회 지문에서 약간 좀 쉬었다 가라.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은 리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비만이 아닌 청소년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에는 바로 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미디어 써야죠. 미디어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다음 4번입니다.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러한 인식을 증명하듯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지나친 식단 조절로 섭식장애를 앓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이 쪘다고 생각해서 체중 감량을 위해 식단 조절을 지나치게 함에 따라 그에 따라 섭식장애를 앓고 있다는 문제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문장이 바로 1번이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고려하여 빈칸에 들어가게 적절한 말을 쓰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지문 내용 다 봤으니까 바로 여기 어떤 말이 들어갈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청소년들이 자신이 비만이 아닌데도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이유에는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전하는 내용을 받아들일 때는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비판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우리 6번 갑니다. 자,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보면은 정답은 3번이죠. 3번. 비만인 남학생의 비율은 비만인 여학생의 비율과 거의 같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면 비만인 남학생의 비율 첫 번째 문단에 뭐로 돼 있어요? 자, 13.7%.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만인 남학생의 비율이 13.7. 근데 이제 6.6%를 기록한 비만인 여학생의 비율. 그러니까 6.6이 비만인 여학생의 비율. 그러면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그냥 바로 적절하지 않다. 바로 판단 가능할 것이고 1번 같은 경우는 근거 어디 있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식단을 조절하고 있다. 이거는 두 번째 문단에서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이 쪘다고 생각하며 체중 감량을 위해 식단 조절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번은 지나친 식단 조절로 섭식 장애를 앓고 있는 청소년도 있다. 이거 나왔죠.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에 1명은 지나친 식단 조절로 섭식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정상 체중임에도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많다.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 자, 정상 체중인 여자 청소년 가운데 절반이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남자 청소년 중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 30%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 체중임에도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많다.
5번은 TV와 같은 미디어에서 마른 체형은 긍정적으로 그렇지 않은 체형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만약에 틀린 선지 만들 거면 마른 체형은 부정적으로 그렇지 않은 체형은 긍정적으로. 근데 이제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까지 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다음은 7번. 윗글을 통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미디어의 말을, 미디어의 영향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디어가 전하는 내용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보면은 정상 체중인 청소년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로 이제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이 이제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맨 마지막 문단에서 미디어에서 전하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날 데이 1의 지문 과학 하나, 사회 지문 하나 끝났고요. 자, 16쪽 보시면 리뷰 어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좀 말씀을 잠깐 드릴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거의 이제 사전적 의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국어사전에 있는 모든 어휘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다 외우면 좋겠지만 그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어휘의 문맥적 의미, 문맥을 통해서 그 어휘의 의미를 갖다 이제 알아내는, 추론해내는, 의미를 끌어내는 이런 연습을 사실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휘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한 강을 공부했습니다. 맞죠? 과학 한 지문, 사회 한 지문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했을 때 뭔가 기분 나빠. 내가 왜 이런 어휘를 모르는 거지?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약간 긴가민가한 어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따로 빼가지고 정리하세요. 어디에? 자, 말씀드립니다. 나만의 어디에? 나만의 국어 어휘 노트를 만들어라.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영어만 단어장 만들지 말고 나국 언어를 만들어라. 나만의 국어 어휘 노트. 그래서 비문학 문제 풀다가 내가 이 어휘를 모르고 있었네? 하면은 그 어휘를 따로 이게 챙겨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면 나의 어휘력이 늘어날 겁니다. 따로 뭐 어휘력 책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몰랐던 거,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기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이걸 몰랐네? 이게 뭐야? 아, 이런 거구나 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 오래 가요. 그냥 어휘력 책이라고 해서 뭐 기억부터 희읍까지 그렇게 된 거는 기억이 안 나.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 단어도 보면은 다 정리되어 있는 걸 갖다 그냥 보면은 이게 잘 안 외워지잖아요. 내가 틀린 거, 내가 실수한 거, 내가 몰랐던 걸 갖다가 내가 그걸 바로 잡았을 때 그때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걸 하셔야 되지. 그냥 쭉 그냥 퀴즈식으로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 일단 그래서 내가 고민했어요. 리뷰 어휘는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맡길까 하다가 아니야. 이것도 한번 그냥 내가 한번 쭉 해주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리뷰 어휘를 제가 그냥 말이라도 한번 쭉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어휘의 어떤 그런 의미를 새기게 되잖아. 그래서 그래 하자 해서 이제 제가 리뷰 어휘까지 제가 하고 한 강을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Day 1 리뷰 어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빠밤. 동물의 몸속을 순환하여 다른 기관이나 조직의 작용을 북돋거나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근데 이제 위에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일정, 도시, 기, 호르몬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야? 호르몬이죠. 호르몬이고. 2번.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판단하는 데 의거하는 기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뭡니까? 잣대가 됩니다. 3번. 어떤 것의 크기, 모양, 범위, 시간 따위가 하나로 정해져 있다. 이거는 뭡니까? 일정하다. 일정하다가 되겠고요. 일정하다. 그 다음에 자 4번. 다른 수나 양에 대한 어떤 수나 양의 비라고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비율 되겠죠. 비율. 다음 5번. 5번부터 7번까지는 문맥을 고려하여 밑줄 친 단어의 뜻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0대에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자, 이거는 급격한. 그럼 급격한이랑 가장 비슷한 거 2번 급하다잖아. 그러면 5번은 2번이죠. 그다음 6번은 그는 에어컨의 온도를 적당하게 조절했다. 그럼 조절했다랑 연결될 수 있는 거는 1번 맞추다. 1번. 7번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유지하기. 여기는 2번 지키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8번부터 10번까지 보면 단어와 뜻풀이 연결. 인식. 어디에 연결됩니까? 자, 인식은 니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암. 그러니까 니은에 연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역은 어디 연결? 면역은 자 거기죠. 디귿. 몸속에 들어온 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과 싸울 항체를 생산하여 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죽여서 다음에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된 상태. 예. 그래서 디귿. 타면 묘사다는 기억과 연결하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14번. 자, 보기 제시된 초성과 뜻풀이를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자, 11번은 뭐가 들어가야 돼? 스마트폰은 가장 대표적인 정보통신, 자, 미디어이다 하면 되고, 미디어. 12번, 친구가 도움을 요청한 것을 어쩔 수 없이 거절하게 된 그는 평생을 어떻게?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야만 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13번. 권투 선수는 체중 뭐에? 자, 감량에 실패하고 말았다. 감량하면 되고. 그 다음에 14번. 우리가 인터넷 누리집을 돌아다니다가 많이 보게 되는 광고는 무조건 믿지 말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면 이제 광고에서 허위 광고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과장 광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그래요. 마지막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고 마칠 건데요. 이제 1강이었습니다. 앞에 OT 강좌 소개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오늘 첫날이라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이라는 이 교재를 이제 가지고 있고 이 교재를 잘 살려서 나의 독해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고등국어 비문학까지 미리 정복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야욕이 있는 어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 강좌에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최후의 승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최후의 승리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아직 뭔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 근데 최후의 승리자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사회 나와서 성공한 사람, 좀 좁게는 대학을 잘 간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러 상황이 있는데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품은 꿈, 그걸 이뤘을 때가 이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당장은, 지금 현재는 최후의 승리자가 아닐지라도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될 수 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늘 응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강의 끝날 때마다 저의 시그니처예요.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 들었는데 예측 독해라든지 뭐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Q&A나 수강 후기를 통해서 반드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끝까지 잘 가볼 수 있죠? 자, 미리미리 문제랑 뭐 이런 거 지문 읽는 거 해보시고 예습을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예습을 해와야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